속보인을 찾아온 한 남성. 지금 한 20년 된 친구 같은 동생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거기를 데려갔었거든요. 밤새 거기 있다가 아침에 들어오고 거기? 낮에는 거기가 이제 어딘지 집에만 궁금합니다. 예, 거기. 거기를 한번 데려간 게 제가 후회스럽고 제 탓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가서는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매일 밤 어딘가에 머물다 온다는 주인공. 대체 어떤 사연인지 주인공이 있다는 그곳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오, 아니, 길도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밤에 외진 곳에 계시네요. 가도 사람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이곳. 정말 여기 어딘가에 주인공이 있는 걸까요? 저 건물 같은데요? 어슴푸레 보이는 한 건물. 너무 으슥한데요.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겨보는데 앰뷸런스가 있어. 예. 사적인 게 뭐예요? 건물의 정체는 폐업한 정신병원입니다. 폐업한 정신병원. 어떻게 이런 데를. 불빛 보이는데요? 무서워. 거기 누워 계세요. 아 잠시만요. 들어오지 마세요. 네? 들어오지 마세요. 잠시만요. 어머, 들어오지 말래요. 황급히 출입을 말리는 목소리가 들리고 잠시 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검은 복장을 한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잠시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아, 어떻게 저기 혼자 계실까? 아니, 저기 가지를 않죠. 그러니까요, 밤에. 여기 지금 뭐 하시고 계셨어요? 일단 잠시만요. 네. 일단 소지품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가위라든가 뭐 뾰족한 물건이나 뭐 이런 건 없으시죠? 다짜고짜 이어진 소지품 검사. 위험한 소지품을 가지고 계시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위험해지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이라도 가지고 계시면 바깥쪽에다가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폐병동 안을 둘러보는 주인공. 영문도 모른 채 일단 그와 행동을 같이 해보는데 저도 이제 뭐 무서운 건 뭐 별로 이렇게 뭐 개의치 않은 사람인데 약간 좀 살 떨리네요. 조용히 해야 돼요. 왜냐면은 저희가 하는 말을 귀신들도 듣거든요. 네. 우리 제작진도 얼마나 무서웠을까? 야. 아무리 방송이지만 진짜 떨리긴 떨리죠. 여기가 예전엔 병원이었거든요. 근데 병원인데 이제 폐쇄된 지가 좀 돼가지고 귀신들이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장소 중에 한 군데예요. 오, 그렇다면 굳이 귀신이 나온다는 이곳을 찾은 이유가 뭘까? 귀신을 찾아야지 제가 원하는 정답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귀신을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귀신을 만나기 위해 매일 밤 일부러 폐가를 찾는다는 주인공. 그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병동 이곳저곳을 한참 헤맨 끝에 조심스레 어느 방으로 들어가는데요. 여기 제 촉인데 여기서 굉장히 좀 따가운 시선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쪽 방에 잘하면 뭔가의 현상을 잡을 수 있겠다. 심령, 그러니까 이제 귀신의 존재를 자기장과 좀 비슷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런 장비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같은 장소의 특정 공간에서 전자기장이 급격히 달라지는 경우를 의심해야 한다는데 잠시만. 여기 전자기장이 왜 움직이지? 여기 굉장히 강한데요? 아무래도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 있죠. 보세요. 지금 바로 전자기장이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지금 굉장히 강하게 지금 뭔가 왔다가 빠졌거든요.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갑자기 예. 무언가가 지금 움직이고 이러면은 귀신이 있다라고 이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건데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영혼을 쫓아 이번엔 다른 방법을 써보는데 얼굴을 이제 카메라가 감지를 하면 이제 스티커가 뜨는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어플이고.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사람의 얼굴을 인식한 어플리케이션. 이거 뭐야? 거울에 뭐가 비친다는 거야? 거울에 뭐가 있다는 건데? 다른 흉가에서도 이 같은 현상을 겪었다는 주장. 갑자기 자기도 도망치는 건가 봐. 이곳에 귀신이 있다는 보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겠다며 또 다른 장비로 확인을 해보는데 이게 굉장히 잡히기까지의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움직임을 포착해낸다는 행동 인식 장치. 잠시만요. 천장에 타고 있어요 지금. 천장에 타고 있는 애 하나랑. 천장에 있어. 뭐야? 있어. 뭐야? 뭐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잖아, 저기 지금. 소름. 저기 맨 끝에. 유거람. 곳곳에 발견된 의문의 움직임. 어머. 그는 정말 영혼의 존재를 믿고 있는 걸까요? 나 스스로의 정답을 물어본다면 귀신은 존재한다.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신과 다르다. 지금에 대해서는 지구적, 자연적인 에너지가 가장 유력하다. 다음 날 자택에서 다시 만난 주인공. 방을 점령하고 있는 다양한 장비들이 눈에 띄는데요. 이게 지금 다 귀신을 찾으려고 그러시는 거죠? 이게 이제 고스트 박스라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서양 고스트 헌터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라디오를 개조해 귀신 소리를 잡아낸다는 고스트 박스부터 국내에선 구하기 힘든 것들이 대부분. 이 장비들 자체가 상당수가 다 고가예요. 그냥 이런 전선 하나 사는데도 막 3만 원, 4만 원 정도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나는 주변 사람들 봤을 때는 아니 저게 무슨 저기 귀신을 잡는다고 돈 엄청 쳐들이고 말이야 시간 낭비하고 말이죠. 예, 육체적으로 아주 에너지 낭비하고 저게 뭐 하는 짓이냐 걱정하죠. 하루에 3군데씩 해서 1년 동안 다녔고 그렇게 해서 3년 타올 동안 계속 흉가를 다녔으니까 1,500군데에서 1,700군데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림잡아 매달 47군데의 흉가를 다녔다는 얘기. 그가 이토록 영혼의 존재를 확신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이게 곤지암정신병원? 2012년 10월 미국 CNN 방송에서 밝힌 세계 7대 소름 돋는 것. 나 여기 가봤습니다. 멕시코 인형의 집. 예. 그중 한 곳으로 선정되기도 한 곤지암 정신병원. 이곳에서 직접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포착했다는데요. 녹음을 따기보다는 여기가 정신병원. 지금 원장실 문이 저절로 닫혔습니다. 저희가 직접 원장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영화로도 제작될 만큼 소문난 흉가에서 여기 다른 데랑 레벨이 좀 다른 것 같아. 과연 그는 무엇을 본 건지. 이게 곤지암 갔을 때 영상인데 곤지암 정신병원이 한창 이슈화 됐을 때 외국 고스트 헌터들한테도 굉장히 미스테리한 영상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가 곤지암 3층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뭔가 물체가 보이시죠? 여기 보이세요? 제가 카메라를 한번 돌리고 봤는데 이 물체가 없어져 있어요. 전파가 터져도 근데 사실상 거리는 많지 않아요. 그냥 곤지암 정신병원이라는. 없어져 진짜. 뭐요? 아까 하얀 거 뭐 있었잖아요. 이 왼쪽에? 네네. 잠깐 사이 어머머머. 감쪽같이 사라진 물체. 주인공의 주장대로 홀령이 옮긴 걸까? 이 바닥면에 있는 이 복도선을 따라서 저희가 선을 그어보게 됐을 때
이 왼쪽에 있는 두 기둥이 기둥과 이 복도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점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촬영자가 불상의 물체를 최초로 촬영을 했었을 때는요, 그 불상의 물체는 그 복도 끝에 모퉁이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촬영자가 다시 불상에 있는 물체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으로 촬영했을 때는 영상 분석 결과로 불상의 물체가 있는 곳이 아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복도 끝이 아닌 다른 옆에 있는 흰 기둥에 있는 면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공은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반론이요? 반론만 하면 되는 건가요? 영상을 보면은 굉장히 동그래요. 이게 입체감이 굉장히 있어요. 벽 뒤에 있는 거예요. 벽 뒤에 있는데 내가 그거를 카메라를 거의 벽 뒤에까지 다 돌렸는데도 당연히 있어야 될 자리에 뭔가 없으니까. 그럼 조작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 조작은 아니죠. 당연히 이해는 합니다만은 물론 이쪽 분야에 대한 전문가와 그쪽 분야에 대한 전문가는 틀려요. 또 다른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주인공. 이제 거울에 보시면은 여기 장롱 안쪽에 사람 얼굴이 살짝 보여요. 그러네. 예. 전국 흉가를 다니며 직접 촬영했다는 심령 사진들. 어머. 늦은 오후. 서점을 찾은 주인공. 조선왕조실록은 왜요? 우리나라에도 그 서양의 할로윈데이처럼 귀신의 날이 있는 거 아세요? 아 진짜? 귀신의 날이요? 네, 귀신의 날.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부터 정해져 있는 날인데요. 음력 1월 16일 날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올해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3월 달 정도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옛 문헌에 따르면 귀신의 날마다 우리 조상들이 귀신을 쫓기 위해 머리카락을 불로 태우거나 윷놀이를 했다는데요. 이러한 역사 자료가 귀신이 실제하는 증거가 아니겠냐는 주인공. 여기가 이제 성종실록이거든요. 성종실록에 보면은 예조판수 유지가 왕에게 한 가지 고서를 올려요. 영의정 집에 물건이 날아다닌다. 이 현상 자체가 폴터가이스트 현상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체가 스스로 움직이는 기현상이 조선시대 성종실록에도 기록돼 있다는데 어머,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조작 아니에요, 저거? 이토록 영혼의 존재를 증명하고픈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그럼 영가의 존재를 확신하는 이유는 뭐예요? 밤만 되면 무덤에 가 있고 밤만 되면 어딘가 들어가 있고 좀 약간 음습한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웬만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야,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 왜 하냐라는 이런 거.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지만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 저기 바다 끝까지 가면 배가 떨어져서 죽게 될 거야라고 했는데 콜럼버스는 일단 배를 타고 떠나게 되죠. 그러면서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누군가는 한 명 정도는 그 배를 타고 떠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주변의 우려에도 매일 밤 흉가를 찾으며 영혼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사는 주인공.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요? 야야야야. 제가 아는 뭐 가수도 실제로 이런 걸 뭐 체험하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제 친한 친구도 직접 그런 동호회에 가입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요. 같이 체험하러 다니고 막 이러더라니까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 곤지암 정신병원이 그 CN에서 선정할 정도면 얼마나 거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갔다는 얘기예요. 명소가 돼버렸죠. 그래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가 사유지거든요. 그래서 네. 철거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진짜 예전에 여행을 갔는데요. 일본이었어요. 아무도 없는데 자꾸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진짜로요. 거기 뭐 저 어떤 술 취한 사람이 머리 대고 있고 뭐 그런 얘기하는 거죠. 아무도 없었어요, 진짜. 아무도 없었는데 얘가 자꾸 왜 삐 소리가 나면서 정원 초과 때 있잖아요. 근데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랑 같이 봤는데
진짜인데. 알겠습니다. 믿질 않으시네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는 쾌감과 같은 겁니다. 쾌감? 그러니까 오싹할 때. 그렇죠. 박은영 아나운서는 공포 영화만 봐도 전 괴로운 롤러코스터는 거예요. 좋아요. 네, 롤러코스터에서의 쾌감. 그러니까 롤러코스터의 쾌감과 이분들이 공포 영화나 심지어는 이런 아주 귀신을 직접 체험이나 아니면 잡으러 다니는 이런 느낌과 사실은 근본적으로 생리적, 즉 하드웨어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아, 않다는 범주가 겁니다. 같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아하. 소름이 돋는다는 그 느낌이 사실은 굉장히 즐거운 순간에도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분은 그 느낌 때문에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즐거움이나 쾌감 혹은 재미를 위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근본적인 어떤 목적 의식이 있으신 그죠, 것 같아요. 그죠. 예. 경기도 외곽의 한 시골 마을. 인적 드문 이곳은 한 폐여관인데요. 아, 여관. 어우. 이런 곳은 정말 대낮에 가도 무서울 것 같지 않아요? 무섭죠. 이미 한 번 방문했었지만 꼭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 다시 찾았다는 주인공. 복도의 양옆으로 나 있는 수많은 방을 지나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어느 방에 멈춰선 주인공. 제가 봤던 심야 현상 중에서는 여기하고 1층에서 여기하고 저쪽 방이 가장 두드러졌거든요. 잠시 뒤 누군가를 맞이하는 주인공. 응? 누가 와요? 가끔 이렇게 오세요? 일부러는 안 오죠. 이렇게 이제 뭐 부탁을 받거나 아니면 뭐 안 좋은 일이 있다거나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오죠. 제가 지금 이쪽에서 이제 심령 현상을 이제 발견을 했는데 기계만으로는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확신처럼 무속인 역시 이곳에서 홀령의 존재를 느끼게 될까. 영적인 거하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접촉을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죠? 보통 이런 습한 곳에 연가들이 좀 많이 모이기는 해요. 직원방이 지어야 돼요. 건물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한 무속인. 이 방은 그렇게 괜찮아. 그런데 어느 방 앞에 멈춰섭니다. 처음으로 여자를 봤네. 뒤를 안 돌아. 그냥 이렇게 저기 밖에 보면서 이러고 서 있어. 뒤를 안 돌아. 창밖을 보고 선 여자가 있다는 것. 근데 적대감도 없어요. 네, 적대감이 없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응, 그냥 저기만 보고 있어.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로 하면 좀 웃기다. 이분도 안 무서워하네. 자리인 거야, 내 자리. 내 자리. 이분의 방이네요. 그렇죠? 신경 쓰지 마. 그런 거 딱 어디에 서 있냐면요. 딱 이거예요. 딱 여기예요. 아까 시영 씨도 이 방 좀 이상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이 방을 한 번 정도는 찝을 거라고. 그러고 보니 무속인이 오기 전 이 방에서 귀신의 존재를 느꼈다 했던 주인공. 뭔가 일치하긴 이 방 하네. 택할 거예요. 예, 왜냐면은 제가 봤던 심령 현상 중에서는 여기하고 1층에서 여기하고 저쪽 방이 가장 두드러졌거든요. 이곳에 있는 홀령과 교감하고 있다는 무속인. 그런데 그 순간 누가 나를 부르는데? 누군가의 부름을 분명히 느꼈다는데 나를 불러 자꾸. 왜 부르는 소통이 되니까 일단은 저희하고는 할 말이 있겠지. 내친 김에 홀령과 대화를 나눠보겠다는데요. 홀령이 부른 곳으로 찾아가는 듯 하더니 갑자기 격하게 몸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잠시 뒤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고 마는데요. 네,
여자인데 여자 양가인데 여기서 갇혀갖고 목 졸려 죽었대요. 어머. 누가 목을 졸랐어. 목을 졸라가지고 근데 여기서 못 나간대요. 그럼 여기도 살인 사건이잖아. 그건 모르. 그러니까 그렇게만 들으면은 살인 사건인데 무서워. 그 이상을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귀신의 존재를 확인한 후 폐여관을 나서는 세 사람. 돈 안 벌리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뭐 누가 하겠어요? 돈도 안 벌리는데 기름값도 하루에 무조건 그냥 나갔다 들어오면은 뭐 2만 원에서 3만 원, 뭐 톨게이트비까지 1만 원, 거기서 뭐 음료수 사 먹고 뭐하고 뭐 5만 원, 내 인건비 넣고 마이너스가 계속 나는 상황인데 그거 하나에 미쳐가지고 그냥 다닌 거잖아요. 20대엔 여느 또래와 같이 평범한 일상을 보냈답니다. 30대에 접어들어가지고 귀신을 찾으러 돌아다닌다고 하니까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서 친구한테 뭐 요즘에 뭐하냐 뭐 오래간만에 만나서 요즘에 뭐해 나 귀신 찾으러 다닌다 이게 누구한테 말할 수 있는 뭐 절대적인 위치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대체 무엇 때문에 영혼의 존재에 몰두하게 된 걸까? 제가 군대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많이 어린 나이에 많이 슬펐어요. 많이 슬퍼오고 군대에서도 많이 이제 좀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해보고. 제대 후 종교를 이유로 아버지 제사를 지내지 않는 어머니와의 갈등이 계기가 됐다는데요. 꿈에서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뭐 배고프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로 해가지고 한 5년 6년 정도 싸웠던 것 같아요. 수년이 지나도 계속된 꿈. 아버지의 헐령이라도 만나 답을 듣고 싶어 시작했던 것이 지금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자기만의 이야기들이나 자기만의 그런 이런 귀신이나 이런 스토리들이 이제 쌓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단지 사실이냐 아니냐를 넘어서 거의 이제 신념, 거의 종교에 가까운 이런 이제 경지까지 다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선지자의 입장 혹은 뭐 이렇게 뭔가 새로운 영역과 관련된 개척자의 입장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적이지 않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서 거의 사명감 같은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시작은 아버지 때문이었으나 이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다는데요. 저건 내가 봐도 귀신이라고 할 수 있는 현상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의 노력도 막막해요.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지금의 노력도 정말 눈물 나기 힘들지만은 앞으로의 이제 가야 될 길을 보자면 제가 버틸 수 있는 튼튼한 뿌리가 될 것 같아요. 모두가 응원하는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이 믿는 대로 꿋꿋이 노력해온 지난 시간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기본적으로 동기 수준이 높은 분들이에요. 당신들이 아직 모르는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방식으로 그게 간 분들이죠. 아버님의 죽음과 그다음에 그 어머님의 제사 지내지 않는 그런 결정과 관련해서 저희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리적인 애도가 아직 안 끝났어요. 가족과 사별을 한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고통입니다. 이 큰 고통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회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꺼이 충분히 슬퍼해야 돼요. 어머니께서는 만약에 종교적인 이유로 만약에 하지 말자라고 하셨다면 그게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떠나서 이 주인공께서는 심리적 애도 기간을 박탈당하신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하라고 또 말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계속 또 독려를 하기엔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그 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신다면. 그렇다면 이분이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그거를 오히려 귀신의 증명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약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집착을 줄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